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충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다음 주 공부할 것들 한번 둘러볼 텐데요. 다음 주는 스케줄 트레이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규 상장주가 수요일 빼고는 4종목이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민엔시아, 이 종목은 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공모가가 싸죠. 3,600원인가 아마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요, 항시 신규주를 거래할 때는 절대 다른 종목을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대응이 중요하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온시아 다음에 바로 화요일날 바이오비주라는 이 회사가 또 상장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로 의료기기 여러 가지 다 읽어보시면 아실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얘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얘가 아마 그 청담 글로벌이 아마 주주로 있을 건데 최대 주주일 텐데 이것도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얘는 9,1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루 쉬고 목요일날 달바 글로벌이 상장을 합니다. 달바 부티크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바이오기업 인투셀이 또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4종목이 다음 주에 가장 큰 스케줄 트레이딩 종목이 될 거니까 관심 있게 가지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월요일날 공부할 종목들부터 한번 주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9일 월요일, 이제 화요일 되면 20일이 넘어갑니다. 이제 20일 넘어가면 모든 매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민온시아가 상장을 하니까 우리 요 밑에 애들 로키드 헬스케어, 이노사이언스, 오가노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4종목 묶어가지고 한 팀으로 한번 봅시다. 이민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같이 묶어서 봅시다. 원일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봐도 좋은데, 원일은 지금 상한가로 못 갔지만 대체 고려해서 상한가로 붙여가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상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애는 좀 그렇고, 로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붙여서 보죠. 로키스는 0.9% 보합 기준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오가노이드 역시도 급하게 할 건 없지 않습니까? 오가노이드는 보합을 치고 올라가면 그때 봐도 됩니다. 나우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죠. 급하게 서둘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나오는 역시 1% 보합 기준가 잡고 딱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4종목은 우리가 같이 친구로 묶어서 한번 같이 보자 라는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여기 한국 BTB하고 엔젠바이오도 있습니다. 이 둘이도 약간의 이슈는 있고 이벤트가 열리죠. 왜냐하면 한국 BT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2022년도에 거래가 전개가 됐죠. 다행스럽게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보시는 분들 동전 주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고, 항시 모든 매매는 겪어봐야 됩니다. 겪어는 보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재료입니다만 금액이 작죠. 100억입니다. 100억이라서 과연 크게 관심을 받겠나 싶은데, 그래도 관심 있게 봐줍시다. 지금 상태로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좀 단기로 많이 오른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여보면 참 많이 떨어진 상태죠,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한번 봐주자는 겁니다. 과연 금연 얼마 안 되지만 또 발판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런가. 다음에 여기 SMG 엔터와 로보티즈는 이 두 놈은 달려가면 좀 붙어줘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선방은 때리지 마시고 좀 지켜봅시다. 엔터 같은 게 시간이 2% 올려나오는데 섣불리 손대지 마시고 1차 정도 한번 간을 한번 보시고, 뭉때는 도망 나와야 됩니다. 올라가면 좀 불이 붙으면 2차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거는 좀 매매하기 까다로워요. 매매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 종목 매매하실 때 조금 조심들 하시고,
그래도 한 번씩 올라가면 한 10% 가까이는 올라가긴 가는데 조금 모양새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보는 게 좋습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시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파루와 리더코프는 뭐 기술주로 보죠. 파루는 꼬리를 한번 보죠. 여기 한 900원 정도? 이 정도 선상에서 한번 노려본다 라는 전략을 한번 해보죠. 900원이나 910원 정도 꼬리 한번 잡아보죠. 살아나면 한번 보유를 해본 전략. 리더코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1.9%를 올려놓았는데 약간 진정성이 의심이 되긴 됩니다만은 양봉에서 놀 때만 같이 대응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반드시 음봉이 비칠 때는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이스트 에이더와 BQAI는 눌림 종목인데요. 과연 좀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20일 넘어가면 눌림 종목을 잘 안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딱 부합 기준까지 잡고만 해야 됩니다. 음봉 비치면 뜨거라 하고 던져버리고 나와야 해요. 둘 다 시가는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킵스파머와 블루엠텍을 보면 우리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 중에 큐라티스나 인벤티지랩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습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킵스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비만 재료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시간에 화가 났는지 6%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 높은 종목들은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 기준 프로로 움직인다. 6%대 출발하면 6%대 안에 서만 거래를 한다. 5%대 출발하면 5%대 안에 출발한다. 블루엠텍은 요즘에 별로 좀 소외를 받았죠.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블루엠텍하고.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BHI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더 반응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천천히 서둘지 마시고 제가 월요일에 매매 가장 기본적인 요령은 뭐냐면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늦게. 어떤 때는 한 30분 가까이 늦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침에 뭐 좋은 거 다 놓칠 수 있겠지 하지만 오히려 좋은 거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도리어 싸대기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 것을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후반부에는 상문 히스토리 붙여 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차분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주말에는 주식 같은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그리고 해야 또 다음 주 또 5일 동안 충분하게 또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 날 좀 관심을 볼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신규 상장주 이민온시아가 있죠. 이 종목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볼 건데 제가 볼 때는 최고 좋은 장점은 단가죠. 단가가 아주 좋습니다. 단가가 지금 3,600원 밴드 상단이죠. 밴드 상단이 3,600원인데 요즘에 이렇게 1,000원대가 나타나는 게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모르죠. 뭐 지나봐야 되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그냥 바이오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는 일은 여러분도 찾아보시는 거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면역 항암제 개발한 회사죠. 뭐 임상 이상도 2개 이상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후보 물질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좀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유한양액이 주주로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이 좀 특이점이 있죠. 67% 정도 유한양액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뭐 의대 출신이나 의사 박사들이 핵심 인재들로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중국 쪽에 수출한 게 한 5천억 정도
계약금으로 한 90억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전체 유통 물량은 뭐 한 2천만 주? 2천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이 돌아가는데 락업 비중이 거의 91% 정도 락업 비중이 나오거든요. 그 추정 유통 물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정 유통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8%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가도 단가고 요즘 또 바이오주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월요일날 흐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주는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할 수 없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선입견 없이 그날의 흐름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점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금요일날 진행됐던 종목들 한번 복귀하면서 또 수정 보완하고 또 잘못된 점 고쳐 나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우리가 매매를 복귀하는 수준이지만은 복귀는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의 젖줄이다.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서. 그래서 꼭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기술적인 문제나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마인드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 꼭 잊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메디콕스는 사실은 이 날짜에 우리 이미 들어갔어야 될 날짜인데 아마 들어가신 분이 제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대부분 들어가질 않아서 제가 별 다른 말은 안 했는데 들어가신 분들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날짜로 그냥 들어간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점상이 나왔죠. 이날 들어갔으면 벌써 한 70%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건 좀 아쉽죠. 그래도 뭐 점상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마음이 편하죠. 뭐 나쁘진 않고 나름대로 뭐 잔량도 조금 있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잘 걸리면 큰 수익을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메디콕스는 일단은 점상 수익을 안고 이 날짜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그냥 편하게 뭐 가져가시면 되겠죠. 일단은 한번 승부수를 띄운 종목은 일단 끝을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의 모습이 중요할 겁니다. 그때 봐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디콕스는 금요일 날 점상 수익을 중으로 해서 아주 깔끔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월요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은 원일 TNI를 한번 봅시다. 원일 TN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가로 이 3만원 기준가로 우리가 잡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좀 머뭇거린 점은 있었죠. 여기서 약간 좀 머뭇거린 점은 있었는데 이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바로 상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9점 몇 프로,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을 안고 이제 상가를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버티지는 못하고 풀어진 점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대체 거래소에서는 끌어올려 가지고 일단 종가상으로서는 상가를 유지를 하고 마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아마 뭐 여기서 벌써 두세 번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게 아마 다 챙기고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수익을 먹은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좀 아쉬웠죠. 상가를 가졌으면 깔끔하게 좋았을 텐데 대체 거래소에서 상가를 갔지만 뭐 그러면 조금 힘이 빠지는 느낌이죠. 하지만 또 모르죠. 세상 일은 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월요일 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똑같이 대응을 해보죠. 하지만 데이 수익으로도 좋았고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상가까지 들어가 준다는 것은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목표했던 그 뭔가를 하나 이루어 준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일단 원일은
월요일날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그래도 수익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금요일 날장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안정되면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43,000원 기준가로 이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참 좋았는데 수익률 한 17%뭐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한 15% 정도는 다 챙기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봐요. 흐름도 뭐 나쁘지 않고 기술적인 위치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마침 또 여러 가지 이슈와 같이 물리면서 같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또 같이 발을 맞춘 종목이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래 그에보다는 얘가 더 약간 뒤늦게 출발했지만 수익률은 얘가 더 좋았죠.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뭐 몇십 프로, 30%, 40% 이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당일날에 금요일날에 사실 좀 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한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꼬리 부분을 이렇게 달아주고 내려온 게 좀 아쉬웠는데 양봉을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해줬으면 유지만 했으면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인데 참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 조금 있죠. 그래도 뭐 금요일날 손해 안 보고 뭐 15% 이상 수익 나왔으면 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BHI였죠. BHI는 우리 약간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좀 기다려서 눌림을 잡아서 들어가자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우리 이미 다른 종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좀 놓쳐버렸죠. 그래서 다시 눌러주는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노렸는데 그래 36,000원 기준가로 잡았는데 좀 36,000원보다 뭐 몇십 원 정도 더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커트라인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잡고 들어갔죠. 근데 생각보다는 원래 BHI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급등주 스타일로 상가를 가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가까지는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그래도 10% 이상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좀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장은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지고 같이 끌고 가면서 하나씩 챙겨 먹었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종목 선택이 있어서. 그래서 BH와 그리고 아까 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것도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편안하게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BHI도 오늘 금요일날 참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럭키텔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일에 수익을 한꺼 넘어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는 점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전일에 우리가 수익률을 12% 정도 한꺼 허리춤에 공략을 해서 상가까지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는데 기대만큼은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뭐 매번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30%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한 8% 정도 올라간 시점에 한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보내지는 또 않았죠. 여기 2번 지역에서는 우리 한 2번 정도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정도 공략해서 뭐 시가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가서 또 한번 챙겨 먹고 또 그리고 부학 근처에서 또 들어가서 또 한번 챙겨 먹고 나름대로 뭐 여기서도 한 15%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뭐 크게 모습이 안 좋았던 그날의 모습에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또 챙겨올 수 있는 구조적인 수익은 좀 챙겨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대만큼은 못 미쳤다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주식하다 보면 뭐 맨날 싸대기 맞기도 수월한데 싸대기 안 맞고 욕심급 안 줬다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수익을 줬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따로 또 대의로 또 두 번째 내 15% 정도 얻었으니까 더 나왔죠. 10 몇 프로 더 나왔죠. 17%인가 나왔는데 뭐 그 정도만 해도 금요일날 짱이었으니까 만족을 해야 되겠죠. 로켓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을 안 대려고 이제 했던 종목이 있는데 아침에 리더 코프의 흐름에 따라서 마이너스 10%까지 넘게 막 깨지고 그랬죠. 그런데 리더 코프가 모습이 좋다 보니까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놈도 동전 줘라 손을 대기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한 번은 봅시다 했는데 우리 타이밍을 이제 좀 놓쳤죠. 이 급등하는 시점에는 눌림 자리를 잘 이제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수익률은 한 15%.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련을 대지는 않았잖아요. 딱 15% 수익권에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메이슨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 메이슨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왜냐하면 리더코프가 강하지를 못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메이슨은 그 한 번의 수익으로 그냥 끝낸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먹고 했다면 제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했다면 이 지점에서 반드시 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아닌데 싶은데 의외로 리더코프가 힘을 센 바람에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외성이 시장은 있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은 안 보내고 밥값은 먹고 그래도 한번 보내줬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보도록 합니다. 코어라인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날 아침에 여기는 놓쳤죠. 놓치고 뒤늦게 이제 보았는데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코어라인이. 그래서 재료도 나쁘지 않고 뭐 해볼만하다 싶은데 이놈도 상가를 가져지를 못했죠. 눌림을 한 2번 정도 공략을 해가지고 상가까지 붙여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날 금융장이 안 좋았는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은 상가를 못 가고 이제 죽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한 10몇 프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여기가 조금만 더 갔으면 상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아쉬웠죠. 매번 하는 매매가 우리 뜻대로 참 잘 될 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단 우리 절대 쓸데없는 손실을 보지는 않잖아요. 작게 먹느냐 크게 먹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아직 스킬이 좀 기능적으로 스킬이 늘지 않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좀 손실을 보는 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꼬나보고 하는 것이라 딱 기준가를 잡고 하는 것이라 다칠 일이 없죠. 코라인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수익은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파로 같은 종목들도 조금 아쉬웠죠. 이 종목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 우리가 점상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넘어온 종목 아니었습니까? 넘어온 종목인데 아침에 시가가 5%대 출발됐죠. 돼가지고 개우 조금 더 주고 내려오는 스타일이라 상수익으로서는 크게 재미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데이도 그렇게 재미없어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1,000원에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1,000원과 1,100원을 잡았는데 1,100원에서 조금 반등을 좀 주려고 했죠. 가다가 크게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가 1,000원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1,000원이면 여기죠. 여기서 한 7%, 7% 정도 수익을 준 것이 그나마 데이로선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파로는 나름대로 좀 끼가 있는 친구라 좀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오히려 꼬리가 좀 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요일이라는 주축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만은 파로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고요. 나우 로보틱스도 수익은 좀 좋습니다만은 생각만큼 큰 기대감처럼 주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루가 매매가 끝나고 나면 참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쉬움도 많고 항상 그렇죠. 매매가. 네, 우리가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큰 기대감을 안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그런 점은 있죠. 매매하다 보면. 그래서 크게 안 다치고 한 주를 마감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우로보도 나쁘진 않았고 파루도 전일에 상가를 에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웠죠. 파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좀 아쉽지만 또 그러려니 또 해야 합니다. 주식이 다 원래 뭐 또 그렇고 그런 거죠. 그리고 코라인 소프트도 상가까지는 가주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밥값은 챙겼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만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코라인도 뭐 그렇고 메이슨도 뭐 약간 타이밍을 놓쳤지만은 그래도 섭섭지 않게 수익은 챙겼으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럭키드 헬스케어 조금 아쉬웠죠. 전일에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친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HI가 모습이 좋았죠. 수익을 떠나서 깔끔하게 밀고 올라가는 스타일이 그날 금요일날 가장 모습이 좋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도가 가팔랐죠. 이런 스타일. 이 수급이 받아주는 이런 스타일 매매가 참 좋거든요. 금액대도 좋고 말이죠. 이런 것은 참 매매하기 좋죠. 4만 원대 금액대니까. 이놈도 참 금요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원일 T&I도 뭐 더할 나위 없었죠. 원일 T&I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원일 T&I도 이런 좀 현대 에너지나 원일 T&I 이런 스타일이 참 재미는 있잖아요. 하면 자 메디쿠스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점상 수익을 안고 30% 수익을 안고 또 보유 중이니까 또 봐야 되겠죠. 우려할 점은 파루처럼 그런 스타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랠리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월요일날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요일 대보면 표시가 나겠죠. 그럼 그 맞춰서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겠죠. 충분하게 충전들 하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또 하면 됩니다. 항상 일관된 패턴, 일관된 마인드 그것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날 또 보도록 해요.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